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뭐 코딩을 뭐 직접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연습 방법, 좀 더 효율적인 연습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VI 에디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해서 좀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VI를 아주 잘 사용하는 사용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도 이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고요. 여러분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전체적인 코드를 구현해 가는 과정 외에 제가 특정 뭐 도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VI를 익숙해지려면 VI의 단축키를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VI 단축키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중에 하나 저는 이 아웃사이더 님이 정리한 VI 단축키 중에 그래도 유용하다고 하는 이런 단축키를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VI exercise txt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 화면을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실험을 해볼 수 있겠죠. JK 뭐 그대로 한번 여기 카피해 볼까요? 네. 그리고 입력 모드를 바꾸는 건 I나 여러 가지 입력 모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리고 뭐 맨 앞으로 이동하려면 여기 보면 문서 맨 앞으로 이동은 G를 두 번 누르는 G 하면 맨 앞으로 이동, 맨 끝으로 점자 G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어 첫 글자로 이동하기는 W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고, 백은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b 라고 해야 되나? 대문자 W는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요. 대문자 백은 B는 뭐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입력 모드도 I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문자 대문자 I도 있고요. 그 다음에 A도 있고요. A는 이렇게 입력 모드로 바뀌는 거고요. I는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마지막에 입력 모드가 되는 거고, O는 아래가 입력 모드로 바뀌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문서를 빠르게 편집하는 것이 좋을지 익숙해지는 데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드시 필요로 한 몇 가지만 연습을 하시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어딘가에 이제 프린트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좋겠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문서 하나 프린트 해놓고 제가 지금 있는 공간을 보면, 그리고 여기 보이는 각 키보드별로 이 단축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놓은 이런 문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프린트 해놨다가 필요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엔드 오브 라인으로 가는 뭐 달러 이렇게 달러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올 때 0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 다음에 뭐 플러스는 다음 라인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습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조금해서 VI를 어느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VI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연습이 다 그런데 일정 수준이 되면 제가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맨날 사용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강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지속적으로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의 단축키라든가 뭐 매크로라든가 뭐 특이한 기능을 단축키를 통해서 문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편집할 수 있는데 그 의식적인 연습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VI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지만 저는 VIM 골프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돼요.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키가 있고요. 이렇게 과정으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를 하면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 그걸 한번 제가 연습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보면, 자,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각각 항목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여러분들 VIM 골프를 설치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터미널에서 VIM 골프 하고 저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해당 문제를 다운로드를 받아줘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게 스타트 파일인데 이거를 타이핑 수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 12번의 타이핑으로 문서를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보면 12번 뭐 쭉 13번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단축키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연습하는 게 상당히 좋은, 이 사이트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가장 좋은 스코어에 있는 점수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처음에 이 예제 같은 경우에 스코어가 17, 그러니까 17번의 타이핑으로 수정하는 그걸 보여주고 제가 거기에서부터 힌트를 얻어서 다음 단계로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타이핑한 이 결과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따라하면서 연습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제가 막 하고 싶으면 비주얼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V 누르면 비주얼 모드로 바뀌고, 그 다음에 G를 누르면 라인으로 끝으로 가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이동하고 X 누르고, 그러면 전체가 새로 편집이 됐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동한 다음에 쉼표 넣고 다시 백하고 Shift J 해서 라인 붙이고 뭐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 다음에 만약에 완성을 했다 그러면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타이핑한 건 이렇고 이게 틀렸다, 다시 시도해라 하겠느냐? 그래서 R을 누르면 또다시 처음부터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도 12번의 스코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라해서 했습니다. 성공했으면 내 스코어를 업로드 하겠느냐, 그리고 다시 시도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가 17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보이는 스코어도 제가 12는 볼 수 없고요. 저의 스코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스코어를 계속 기록할 때마다 그 다음 뭐 17이었으면 16의 힌트를 보여주고 또 15의 힌트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습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뭐 매크로와 같은 기능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 표현식을 통해서 리플레이스 하는 그런 것도 사용하게 되고, 뭔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을 사용해야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 스코어 점수를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타이핑을 통해서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게 스타트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문제도 나가보면 퀴즈를 하고요. 다시 이제 해당 문제로 들어오면 문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엔드 파일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VIM 골프가 이제 제가 보기에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단점 중에 하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다운로드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죠. 서버 다운되고 그런 거는 비일비재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두 라인을 삭제하려면 E 한 다음에 DD 누르면 두 라인이 삭제되고요. 여기서부터 뭔가 그 쉼표를 구분자로 해서 내려쓰기를 하는 그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방식은 처음에 연습할 때는 가능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 타이핑한 결과를 보고서 따라하기 식으로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타이핑을 보지 않고 제가 혼자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단축키를 하나하나씩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를 경험을 했고요. 어느 정도 더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 그 문서를 편집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설계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제가 설계한 대로 단축키를 찾아서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한 번에 오랜 시간 한다고 해서 실력이 빨리 느는 건 아니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니면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루에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연습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뭐 한 10일 아니면 뭐 20일 정도의 일정 수준은 VI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뭐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를 학습할 때 그 전체 과정 중에서 특정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 활동 전체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할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포기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작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습을 지속한다면 더 큰 활동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상당히 즐거운 경험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봤듯이 이 타이핑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 이렇게 극단적인 으로까지 안 하겠지만 연습을 할 때는 좀 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로 그 연습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 극단적인 그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를 가려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타이핑할 때 만약에 20이었다 스코어가, 근데 여기 힌트들을 보고서 한 17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17에서 15, 14 뭐 이렇게까지 올리려면 기존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VI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웹 서비스도 10명의 사용자가 오는 서비스를 운영할 때와 10,000명과 1,000,000명과 1,000,000명일 때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연습도 좀 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붙인다면 그 속에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체가 의식적인 연습이고, 그런 의식적인 연습이 반복해서 쌓인다면 여러분들의 역량도 빠르게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이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학습하더라도 의식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훈련 과정을 찾는 것 또한 연습이 되겠죠.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런 VIM 골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